Standard Output, FM. 네, 스탠다드 아웃 9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후원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없어서 후원을 못 읽어드렸는데 패트리온 통해서 한종원님, 황지민님, 이범재님, 변용훈님, 박스텀프님, 윤상현님, 홍반장님, 강성진님, 지우님, 서지연님, DG님, 박재권님, 변정훈님, 최준호님, 전찬주님, 박현우님, 이승규님, 김재현님이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가을 하늘나라님께서 일시 후원도 해주셨더라고요.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팟빵 정기 후원으로 도서출판 인사이트가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녹화를 하니까 네, 끊기는 것 같아요. 유튜브 끊겨요? 유튜브가요? 끊겨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 OBS 오디오는 안 끊겨서 괜찮대요. OBS 녹화를 동시에 해서 CPU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유튜브 녹화본을 쓰죠 나중에. 네. 아 안 좋네. 27인치 사야 되네 그러면. 21인치가 작아서 회의실에 놓고 쓰긴 좋거든요. 네. 아직 살짝 느린 것 같긴 한데 버퍼링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해보시죠. 네네 진행 먼저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애플 라이브 이벤트 같이 보기 행사 했었잖아요.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아 네네 맞아요. 네, 기억 안 나시나요 벌써? 화요일에 했죠 저희. 화요일에. 네, 화요일 날. 아 그게 화요일인가요? 어제 아니에요? 저는 한 5년 6년 만에 애플 라이브 이벤트를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보다가 이제 한동안 안 보다가 예, 이번 화요일이 5년 6년 만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혼자 볼 때는 사실 최근에 저도 예전에부터 계속 봤는데 WWC랑 네. 최근에는 너무 뻔하고 루머에 있는 것만 발표하니까 한 1시간 보다가 나머지 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여러 명이 듣고 또 채팅으로 많이 쳐주니까 맞아요. 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루머에 있는 게 잘 맞는 거예요? 그건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커져서 이제 가릴 수가 없어. 협력사한테 미리 케이스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전에 CP님이 말하신 거랑 비슷한 거네요. 현대차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맞아요. 그 부품이 나오네 마네 막. 그러니까 현대차 그 팬카페라고 팬카페는 아니고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있거든요. 네. 뭐 신차 나온다 그러면 그거 바로 카페 되니까.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웬갓 정보가 많은데 현대차도 뭐 주목받는 모델은 진짜 거기에 정보가 다 올라와요. 왜냐면 현대차 노동자가 한국에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단편적으로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그 생산 일정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 있는 거지. 했고 거기에 이제 루머로 몇월 며칠부터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런 거 나오고 또 협력사는 몇월 며칠부터 코나 뭐 EV에 이거 제품을 우리한테 조달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 못지않게 한국도 이게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코나 EV 나올 때. 그럼 이제 애플도 그런 루머 정보통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조합해서 이제 그쵸. 루머가 만들어지는. 예전에는 그 중국 쪽에 있는 대만 쪽인가 중국 쪽에 있는 그 공장 거기에서 정보가 많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카메라는 뭐 소니가 하고 뭐는 뭐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스티브 잡스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전제군주 체제에서 이제는 약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넘어온 것 같군요. 루머가 확실할 수밖에 없겠네요. 대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가 좀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애플에서 막 그런 사람 찾아서 뭐 고소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맥 루머스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쭉 봤었는데 결국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해서 그러니까 발표하냐 아니 발표하는 것들은 거의 그대로 다 발표하는 투네이션 링크가 흰색이라서 안 보인다고 합니다. 네. 트위치는 있어요. 제가 후원 링크를 했는데 네. 색깔을 좀 다르게 아까는 배경 색깔 못 바꾸겠습니다. 어디서 바꾸는 거예요 이거? 거기 있다. 색상. 낙규님은 어떠셨어요? 애플 라이브 이벤트 원래 챙겨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안 보죠. 안 보는 편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이번에는 왜 보셨어요? 노골님? 아니 CP님이 갑자기 그날 전날에 이제 라이브 해야 된다고? 전전날이에요. 전전날. 소집하셨어요. 원래는 그런 거는 낙규님이 시키고 우리가 따르는 편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독특하게 CP님이 권유를 하고 우리가 따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자. 근데 이번에 좀 괜찮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마 시피님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한글 자막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편하게 보냈어요. 왜냐면 얘기하면서 한글 자막으로 켜고 이제 눈으로 보고 그쵸. 입이랑 귀는 이제 여기서 예전에는 자막이 없으니까 온 신경을 그 말에 집중을 해야 겨우 들리고 그러는데 그게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좀 우리 같이 라이브 한 사람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 말했잖아요. 우리 거 음성 듣고 거기 애플 거 음성 끄고 자막으로 보면 되니까 어차피 들어도 잘 모르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셋업해 놓고서 이제 보니 괜찮더라고요. 저는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은 그 라이브 중이라는 으로 노출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평소에 우리 방송 안 듣던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막 개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저게 뭐죠? 코드인가요? 막 이런 얘기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애플 라이브 이벤트 하기 전에 제가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뭐 이지 OCR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애플 라이브 이벤트라고 써있는데 들어왔더니 뭐 이상한 거 까만색 화면에 뭐 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아마 구독자한테만 보일걸요 그거는? 거의? 그래요? 아니요. 추천도 돼요. 그 유튜브 쪽에 보면 라이브만 보는 그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들어가면 메인에 지금 라이브 중인 거 내가 구독 안 한 것들도 쭉 뜨긴 해요. 근데 그때 경쟁자가 많아서 많이는 안 떴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떠도 저희는 뭐 30명 되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럼요. 옆에 부부 같은 이벤트 중계한 채널은 이제 뭐 만 명? 네. 메인이 한 몇만 명이었죠? 70만? 70만? 거의 1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냥 유튜브를 애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안 보고 애플로 봤을 거니까. 근데 그거 뭐 실패한 적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네, 한 번 실패한 적 있어요. 맞아요. 자기네 사이트에서. 자기네 사이트에서 예전에 라이브 시작하면서 몇 번 실패해서 결국 포기하고 지지난번부터인가 유튜브에 동시 송출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애플은 서비스회사도 아니니까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유튜브 공짜로 쓰고 그러니까. 유튜브 돈 내라고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요새 다들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냥 유튜브에서만 하면은 뭐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회사들은 자기 욕심이 있어서 다 자기 플랫폼 쓰려고. 그러니까 AWS 그 엘레멘털이나 뭐 이런 거 잘 되는 이유가 자기 것 다 할 수 있어서 아닐까요?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애플이 실패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까지 아카마이였나? CDN을 쓰고 있었나 봐요, 애플이. 근데 그 정확하게 CDN 서비스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쓰다가 자체 구축한 걸로 바꿔서 해봤는데 망해가지고 뭐 보수를 했거나 아니면 다시 CDN 쪽으로 돌아갔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CDN은 진짜 직접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애플 검색하니까 6번째로 보였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방송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거 같겠죠. 그럼 다음에 삼성 갤럭시 행사할 때도 삼성에 그럼 아무도 안 해서 한 3번째 뜨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해서 개발하죠 그냥. 근데 진짜 애플이 뭔가 그 허용해져서 우리가 다시 그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아프리카 쪽에는 그런 거 많거든요. 재송출이라고 뭐 도둑 방송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그것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야구 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아프리카가 정식 라이센스 사서 풀리긴 했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계약해서 그 스포티비 그 한국 야구 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BJ가 하는 거는 허용해줬어요. 외부 플랫폼에서는 안 되고. 축구도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몇 개 라이센스를 사버렸어요. EPL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라이브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되게 아프리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축구 외국 축구 그 중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유튜브 화면 띄워놓고 자기 조그마한 얼굴 띄워놓고 이제 사람들하고 채팅하면서 라이브를 해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네. 자기 얼굴 부분만 이렇게 크게 하고 그 경기 화면 다 빼고 리액션만 이제 유튜브에 공개하더라고요. 그 녹화한 건 공개하면 안 되니까. 네, 그 화면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유튜브에. 어렵다. 복잡한 라이센스의 저작권의 세계가. 네, 저작권 세계네요. 그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당근마켓 쪽은 되게 요즘 참여 행사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회사에서 보면은 막 여기저기 후원한다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파이콘은 후원 안 하죠. 파이콘은 저희가 하려고 했었죠.
네? 44비치에서. 아 맞아. 근데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너굴님이 얘기했었다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거든요. 놓치진 않았죠. 제가 거절했나요? 무시했죠. 무시한 거 놓친 거죠. 거기다가 무슨 소원을 해서 뭔 이득을 얻냐면서. 제가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놀라운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뭐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개인 후원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막 트위터 같은 데도 올라오고 하는데 개인 후원하면서 메시지 이제 재밌게 남기거나 하는 것들. 잘 기억해 주세요. 올해 파이콘 운영위원회 하시면서 내년에도 파이콘 운영위원회를 하실 분은 내년 파이콘 전에 꼭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후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커지면은 100만 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100만 원이나요? 모르겠어요. 그 가격을 따져봐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커뮤니티라고 해야 돼요? 거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커뮤니티랑 또 뭐 있어요? 미디어도 있었고. 우린 커뮤니티로 해야죠. 우겨야지. 법인이 없으니까 사실. 네. 미디어는 애매하고. 근데 반대로 해야죠. 우리가 더 커지면 파이콘 광고를 우리가 돈 받아서 44비치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파워가 세면 파워 센 사람이 갑이라 아니 파이콘이 5,000명 보는데 우리 영상만 올리면 막 10,000명이 본다. 그러면 우리 거에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벌써 사용자가 MAU가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당근마켓 저희라는 건 당근마켓에 선을 그어야지. 당근마켓 1,000만이 넘다 보니까 우리 이 당근마켓 서비스에 뭔가 새로운 기능을 홍보한다 쳐요. 뭐 지역 광고를 해봐라 이런 홍보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타겟팅해서 돌리면 몇 억씩 막 깨질 거거든요. 근데 우린 1,000만 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페이스북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 거에서 공짜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에 광고 돌리는 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 비용 대비해서는 비용도 그렇고 우리도 MAU 훨씬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북이 높을 수는 있지만 타겟층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파워 센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것 같아. 우리가 파이콘보다 더 크면 파이콘이 우리한테 후원하고. 그럴 날이 올까요? 저는 온다고 봅니다. 온다고 보신다고 합니다. 그 우리는 44비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44비치. 왜냐면 파이콘은 어쨌든 파이썬으로 한정돼 있고 JS 콤프 다 한정돼 있지만 우리는 한정돼 있지 않아서 우리는 도커로 한정돼 있잖아요. 더 넓히면 되죠. 아무튼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글 써서 잘 되잖아요. 잘 됐어요. 기덥이랑. 아무튼 JS 콤프로 다시 돌아가면 JS 콤프에 그 당근마켓도 막 나오고 좀 주제들이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려고 봤더니 이미 솔드아웃. 그래서 JS 콤프 맞아요? 네, 맞아요. JS 콤프 이번에 저희가 아마 제일 높은 걸로 후원해서 지금 그거 준비하는 분들 예전에는 제가 직접 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바스크립트 한 분들한테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여기도 온라인으로 해요. 그 호핀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했던 플랫폼 있잖아요. 그걸 써서 영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발표할 때 이제 플래티넘이니까 앞뒤에 틀어준다고. 그래서 그거 막 만들고 있고 또 부스 기능이 있어요. 제가 그때 호핀에 부스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스 기능에 유튜브 URL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니라고 그거 준비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유튜브 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그쪽에 전달해줬어요. 그러면 그 호핀에서 부스 기능 들어가서 가면 당근마켓 라이브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 또. 그러면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거 얘기해도 그럼 돼요? 그때는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라이브도 또 여기 하시겠네요. 라이브도 누를 수 있고 부스도 고를 수 있고 우리 평소랑 똑같아요. 뭐 하신 거예요 방금? 후원해 주셨는데 할마이 공디님이 팔로우 해주셨대요. 팔로우 해주셨다고요? 고맙습니다. 배경 색깔을 깜짝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처음 이런 걸 받아봐서 이런 신호가 처음 들어와서 되게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JS 콤프 외에도 원티드콘 원티드콘은 시피님 직접 가시잖아요. 가는 거 아니고 저건 발표. 거? 원티드콘도 아니고 뭐 개발자가 뭐 하는 법 이런 거던데. 개발자가 더 개발 잘하는 법? 유료 행사예요. 잠깐 맛보기 안 돼요. 유료 행사 돈 안 받았잖아요. 원티드한테. 무슨 얘기 할지 가서 홍보 그러면. 당근마켓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데이터독이랑 할 때였나? 완전 예전에. 저희 회사 발전 그 단계에 따라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발 스택이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유료 컨퍼런스나 많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혹시나 많이 오실까봐 원래 안 하려다가 그냥 해본다고 했어요. 한번 원티드가 좀 그런 거 잘 개발자들 많을 거니까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지. 그리고 저기도 사전 녹화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냥. 네, 온라인으로 하는데 유료. 저 요즘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밖에 없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 자체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게 주말에 다 하시더라고요. 아, 원치드콘도 맞아요. JSconf도 주말이고 파이콘도 주말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시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션은 다 듣고 싶은데 듣기가 좀 한 개 정도 들을 수 있을까? 그럴 것 보고 있긴 해. 그리고 주말에 들으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너굴림을 놓치고 한 젊은 분들 한 100명을 그렇겠네요. 네. 저 따윈 놓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AWS에서도 커뮤니티 데이 온라인 또 하네요. 이번에 커뮤니티 데이는 안 가셔요? 이거 SRE 서울 미더분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적어놓은 거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얘기해 주세요. SRE 서울 미더비 뭐예요? 당근마켓이 참여한다고요? 아니요. 아니 행사 공지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거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미래 가정형 같은 느낌이고요. 네. 낙견님 머릿속에 있는 게 그냥 저기 나와버린 것 그쵸. 그 뭐지 원래 저희가 뭐 시피님이나 너굴님도 많이 참여하셨었는데 오픈 컨테이너 코리아 같이 운영했었잖아요. 원래 이것도 사연이 좀 있었는데 도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그쵸. 뭐 세나다운에서 얘기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름으로 좀 분쟁이 있었어서 오픈 컨테이너라고 이제 원래 처음에 컨테이너 쪽 표준 만들었던 게 오픈 컨테이너라는 걸 썼어서 충성님이 이제 오픈 컨테이너 코리아로 이름 바꿨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활동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스터디 모임만 활발하게 했죠. 그쵸. 처음에 했던 분들끼리 그래서 스터디 모임만 좀 활발했었고 지금 어쨌건 슬랙이랑은 다 살아 있거든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로비에 1000명? 1100명? 슬랙이요? 네네. 액티브 유저는 그렇게 안 되고. 액티브 유저 별로 안 계시긴 한데 이제 충섭님이 그 올려두신 링크랑 있어서 거기로 이제 계속 일주일에 몇 명씩 들어오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대화되는 건 이제 없긴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살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좀 얘기를 해서 원래 좀 활동하시던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요새 또 SR이라는 이름도 많이 보편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데브옵스나 뭐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름 같은 거 찾다가 SRE 미더블을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이름으로 좀 바꾸고서 미더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이름 후보가 다른 것도 좀 있었잖아요. 사리엔코? 그건 뭐예요?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 코리아. 진짜 약간 아재들이 이름 짓는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좋았는데 클라우드 엔지니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안 쓰는 해외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쓰이지 않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많이 쓰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근데 그걸 또 엔지니어링으로 다 붙여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좀 지나치게 길어 보이고 그러니까 SI가 된 것 같아요. 이름을 선점해야죠. 마케팅 워드니까 어차피 그런가요? SR이 서울을 빨리. 근데 요새는 그 단어 자체는 많이 쓰이고 있어서 물론 주제 자체가 신뢰성이 중심을 두면 굉장히 좁아지긴 하는데 요새는 뭐 외국에서도 SR이 미더블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열리나요? SRE 미덥 서울? 올해 올해 열릴 수 있나?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아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 당근마켓이랑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당근마켓의 후원을 아까 개인적으로 약속 받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웨비나 플랜 후원 받는 거를. 근데 뭐 지원이 진행이 돼야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한테 허락을 받으면 되나요? 물론 잘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몰라요. 권한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권한인지 모르겠네. 뭐 재무로 넘어가 잘릴 수도 있긴 한데 그 약간 2020 성공적인 개최를 사이코? 승현님이 감사합니다. 아까 그게 사이코 아니었어요? 그것 사리엔코. 사리엔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뒷광고? 네. 원래 이런 거 후원 받으면 뭐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열심히 당근마켓 얘기하자면 당근마켓에서 후원 받은 건 없습니다. 44비트는 있잖아요. 그 44비트는 있죠. 사실 뭐 없진 않죠. 그래요? 여기서 하니까. 그렇죠. 아까 그 AWS 커뮤니티 데이에 당근마켓에 안 나가냐고 여쭤봤는데 행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당근마켓 나가네요. 안 나가는데요? 경규현님이. 규현님이 맞아요. 발표하시죠. 발표하시네요. 역시. 규현님 아침에 발표하시는데 이것도 들어보니까 사전 녹화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 지금 왜요? 여기?
이미지야. 이거요? 강연 일정이. 요거. 일정이 이미지라서. 아니 이것도 카피 페이스가 안 됩니다. 저는 뭐 무슨 사전 녹화라서 실망스럽다. 검색을 했으면 라이브로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변규현을 검색해봤는데 네.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지야. 그 뭐야 월에 한 번씩 AWS 미팅할 때 한번 물어봐요. 뭘요? 템한테 이거 왜 이미지로 했냐고. 개발자로서 이게 말이 되냐고. 시멘틱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EKS에 파게이트 지원하는 게 서울만 안 되고 있거든요. 서울이랑 거의 몇 개만, 도쿄랑은 다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막 누가 GitHub 이슈에도 올리고 했었는데 계속 안 해주다가 제가 뭐 쓰려고 했는데 안 되길래 그냥 거기에 또 플러스 이거 업보트 한번 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엔터프라이즈 플랜 엄청 높은 거 쓰거든요. 서포트를. 그래서 저희 템이 슬랙에 있는데 템한테 가서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봤어요.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쪽으로 약간 옮겨야 되겠다. 글씨 보이게. 네. 그래서 채팅을 가려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채팅을 가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GitHub에 있는 슬랙에 걔들은 아마존의 그 컨테이너 쪽은 로드맵이 공개돼 있거든요. 네. 그 칸반 보드 같은 게. 네네. 얼마 안 있다가 그게 갑자기 그 올해 출시 뭐 예정인가 그쪽으로 딱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템이 이제 올해 출시될 거라고. 그거는 지금 CP님이 AWS를 압박해서 얻어낸 성과라는 걸 자랑하시는. 그건 아니고 약간 확실히 AWS가 항상 말하는 게 기능 추가해달라 그러면 그럼 서포트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도 좀 말할 수 있다고. 직원은 힘이 없다고 하는데 약간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그냥 진짜 서포트 날리는 거랑 또 이렇게 더 높은 플랜에 쓰는 회사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분들한테도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해라. 어차피 돈도 비싼 거 내는데. 근데 아마존이 확실히 그런 게 센 것 같아요. 저희 좋아할 것 같아요. 돈이 줄줄 새고 있어서. 안 아끼고 줄줄 쓰고 있어. 제가 잘 못해서. 그렇군요. 네, 아무튼 커뮤니티 데이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당근마켓이 이렇게 행사 후원도 하고 뭐 가서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좀 더 어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뭘요? 이런 왜 결국은 채용 아닌가요? 뭘 지원해요? 이런 걸 행사를 지원하고 가서 발표하고 이런 건 다 채용 때문 아닌가요? 발표하는 거는 본인들한테도 좋으니까 하면 좋고 채용도 있는데 채용 잘 돼도 계속 하고 싶긴 해요. 네. 그냥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다 하기는 그렇고 그냥 유명한 거 JS나 각 언어별로 유명한 거 한두 개씩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저도 그런 거 많이 도움 받아서 예전에 파이콘에 한창 데브 시서지 이런 거 후원을 하고 하니까 저도 많이 들으러 가고 재밌었던 것 같아서. 근데 왜 파이콘은 안 해주셨나요? 파이콘은 저한테 말한 적도 없고 저희도 파이썬 안 쓰니까. 근데 머신러닝 운영위원회 쪽에서 아예 기대를 안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파이썬 개발 스택이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 JS 컴프나 데이터야 놀자 이런데 하는 거 보면 기존에 했던 데들한테 먼저 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파이콘도 아마 그 선에서 이미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서포트 해주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머신러닝에서 파이썬 웹 개발자 뽑기 시작해서 파이콘은 할만하지 않나? 언어별로 하나씩 유명한 것만 해. 왜냐면 다른 행사도 진짜 많은데 다 하려다 보면 그게도 너무 힘들어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근데 그냥 언어별로 제일 유명한 거 하나씩만 하는 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기 채팅에 유튜브 계속 끊겨서 트위치로 넘어왔대요. 제가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넘어오더라도 유튜브는 틀어주세요. 시청자가 있어야지 그거에 곱해서 시청 시간 되니까. 저기 승영님 하신 것처럼 글씨가 맞나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승덕님인가? 승덕님인 것 같은데요. 승덕님처럼 올려주세요. 채우게. 배려심 쩐네요. 진짜. 이거 매우 짧은 지원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몰라요? 낙교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가 가서 볼게요. 진행해 주세요. 네. 네. 아무튼 고맙기도 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일이니까 한편으로는 채용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요즘 채용 고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할까 했었는데 사실 파이콘 같은 건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미 다 마감됐었고. 근데 후원한다고 채용이랑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 작을수록.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후원을 하면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슬롯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슬롯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정말 관건인데 저희가 후원하려고 고민했던 시점에는 이 슬롯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 지금. 그렇죠. 막 개발하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들 들어가지고 못하기도 했어요. 회사 작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아름아름 데려와야지. 뭐 스터디 같은 데 가서 데려오고 요즘 스터디 못하니까 좀 그렇지. 네. 확실히 하셨으면은 좀 스타트업 좀 짠 거 있지 않나요? 스타트업 저기 스타트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으면 효과 좋았겠네. 네. 그리고 이제 노션이 그렇게 우리가 맨날 뒷광고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앞가기. 네, 앞에서 열심히 욕하는 노션에 않아요. 전 좋아합니다 노션. 네, 백링크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오. 네, 백링크 이제 까야죠 이게. 저나 낙교님 되게 좋아하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낙교님. 너울림 해주세요. 낙교님 해주셔야죠. 왜 저한테 넘기세요? 위키를 어떤 좋아하는... 기능인지 모르는데. 아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까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백링크로 만들어놨어 이거를. 아니 당연히 브라우저 뒤로 가기를 잘 만들었어야지. 브라우저 뒤로 가기 잘못 만들고 지금 백링크로 브라우저 뒤로 가기를 수동으로 만든 거잖아요. 시피님이 지금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네, 빨리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설명해 주세요 빨리. 그러니까 저 페이지를 참조하고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네. 지금 하이퍼텍스트를 참조했잖아요. 그럼 저기 보면은 저 페이지를 참조하고 있는 페이지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서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이 문서를 참조하고 있는 페이지들 궁금하면 저기 가서 볼 수 있다. 그럼 백링크가 아니라 레퍼런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퍼런스는 내가 거는 건데 쟤는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거라서. 네. 이게 위키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사실 위키 쪽에서 많이 썼고 네. 그래서 같이 나온 거긴 하죠. 컴플런스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삭제할 때마다 레퍼런스 있는 애들 알려주고 삭제한다고 하니 그렇네요. 맞아요. 팔로우 해주셨어요. 예전에 에자일 그 이제 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위키를 열심히 썼거든요. 거기는 이제 내부 정보 창고를 다 위키에다가 저장을 했었는데, 근데 저 쓰면서 백링크라는 개념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입사 시점에 이미 회사는 어느 정도 업력이 있으니까 그때까지의 지식들이 다 위키에 저장이 되어 있고 저는 입사를 해서 이제 그때까지 정보들을 막 탐색을 해나가는데 위키를 백링크 덕분에 되게 많은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타고 들어가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저도 저장할 때 일부러 이렇게 백링크가 많이 남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이 레퍼를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멀티미디어라는 책을 공부할 때 그 기억나세요? 매맥스 처음에 기억 안 나오잖아요. 납니다.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그 저기 보면 노션의 백링크 기능을 소개하는 그 프로젝트 뭐 이렇게 뭐죠? 저게 썸네일 영상에 프로젝트 자나두 하이퍼텍스트가 참조하고 있는 문서가 프로젝트 제너두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제너두가 뭐냐면 테드 닐슨인가? 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링크는 걸어놨는데 테드 닐슨이라고 써 있어요. 네, 테드 닐슨이 만든 어떻게 보면 하이퍼텍스트의 시초 같은 그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도구로서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컴퓨터가 거의 초창기 시절 혹은 컴퓨터라는 개념이 거의 미흡했던 시절에 196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1998년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위키백과를 열어보면 가장 컴퓨터 산업 역사상 가장 지속적인 베이퍼웨어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실제로 그 공개된 제너드 프로젝트를 봐도 썩 그때는 이미 매력적이지 않은 프로젝트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서 같이 보기가 이제 보시면 매맥스라고 있는데, 요 매맥스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제너드의 또 시초격인, 그래서 이건 진짜로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버니바부시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지식 체계를 잘 활용하고 또 그 뇌가 아니라 외부 저장 장치를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막 이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 저장 장치들이 이제 조그마한 마이크로필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잘 활용하고 뭐 그다음에 이 어떤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라는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실제로 복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거기다가 또 자기의 생각을 더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너두라는 그
프로젝트 제너드라는 그 화면이 노션 썸네일에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 저 백링크를 설명한 트윗에 저게 나와 있는 거죠. 네. 네네. 약간 좀 얘기가 복잡하긴 한데 네. 그 맵엑스 개념이 나온 게 바네바 부시가 쓴 글에 나오는 개념인데 네. 그게 그분이 굉장히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드시던 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 나오기 전에 진짜로 기어들을 조합해서 돌아가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걸로 컴퓨터를 만들던 분인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미래를 상상을 한 건데 조그만 카메라가 만들어질 거로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거 저장하는 장치는 필름이에요. 그렇죠. 그 디지털 정보가 아니라 필름의 압축비를 높여서 엄청 조그만 필름에 아주 조그만 성냥갑 정도의 필름에 백과사전이 다 들어갈 거다. 그런 식의 상상을 해서 쓴 글이 45년에 쓴 글이거든요. 1945년. 네, 실제 구현은 디지털로 되긴 했죠. 현실에서는 물론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데서 나왔던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매맥스였고 그런 관점에서 연장해서 나온 게 제너드고 뭐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렇죠. 노션 애들도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실제로 것 같아.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노션을 보면은 노션 자기네 소개했던 처음 페이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그런 오마주 페이지 같은 거군요.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요새 유행하는 게 저 노션이랑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대충 뭐 있었잖아. 에어테이블 같은 것들. 네. 에어테이블이나 또 비슷한 애들 몇 개 있는데 재밌는 게 그런 프로젝트들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컴퓨터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 존재했던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이런 재조명 되는 거군요. 재조명도 재조명이고 네.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내가 계승하고 있다라는 걸 가져가기 위한 약간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느낌? 내가 적자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옛날 거 참고해가지고 검색을 그따구로 만드는. 그거는 옛날 거랑은 상관없죠. 아니죠. 그 하이퍼링크에 너무 집중해서 트리 구조로 찾을 걸 생각해서 검색 따위는 필요 없다. 그 노션 검색 아직도 팝업인 거 알아요? 네. 전체 화면으로 검색하는 기능 없어요. 승동님이 써주셨는데 백링크 덕분에 노션으로 위키 보기가 되게 좋아졌는데 느려서 아무도 안 쓴다고. 그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검색해 보면 노션에 검색하면 되게 느리고 잘 안 찾아지는데 이제 저 백링크도 결국은 링크를 걸기 위해서 대가로 2개를 썼을 때 그 내부 검색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느린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위키에 되게 민첩함이라는 게 그 대가로 2개를 붙였을 때 아무런 액션도 일어나지 않는 맞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걸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느려져. 찾아야 돼. 찾는데 첫 화면에 안 나오면은 다시 좀 더 뭔가 더 써봐야 그런 인터랙티브한 부분이 좋으면서도 오히려 경험을 많이 해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에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엄청 핫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 네, 이게 트위터에서 엄청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저도 그 사실 소셜 미디어 자체를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또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기가 약간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죄책감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못 끊고 그런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을 잘 다룬 다큐라서 한번 소개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트위터에서 사용자 한 분이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거는 예전에 최승준님 나왔을 때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면 결국은 너 자신이 소비되고 있는 거다. 거꾸로. 그러니까 네가 페이스북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시리님. 이거는 시리가 아니고 구글입니다. 구글인가요? 빅스비도 아니고. 네, 구글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하는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은 자기들의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상대 그 소비자가 최대한 오래 그 플랫폼에 머무를 수 있게 리텐션이나 뭐 아니면 유지 시간, 사용 유지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보들을 자꾸 약간 자극적이면서 자극적인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 좀 편파적인 혹은 잘못된 혹은 삐뚤어진 정보들을 노출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재미를 들리면 결국 사람이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그 최승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프레시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색다른 즐거움 슬롯 머신을 당긴다. 그렇죠. 슬롯 머신을 당기듯이 계속 리프레시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출된 정보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현실 세계까지
그래서 자살률이 증가한다거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분열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시점에는 정말로 필요한 얘기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최승준님 나오셨을 때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독해력이라는 것들이 공부를 하거나 어떤 교양으로서 사람들이 배우지는 않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런 교양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른지 자기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휘둘려 버리기 너무 쉬운 세상이 되었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이 다큐멘터리 꼭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좀 그래서 다큐에서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노티를 모두 꺼라, 알람을 모두 끄고, 두 번째로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걔네들이 유도하는 링크들을 절대 누르지 말고, 네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적게 해라, 이런 건데 사실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저거는 이제 다분히 그 네. 예술이나 비기술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디지털화된 세상인데 저거는 아날로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하고 한 건데,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링크를 유도하는 링크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고등학생 이후에 SNS 할 수 없는 세상일 것 같고, 알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였죠? 독해력? 그런 차원에서 언론도 똑같잖아요. 사실 언론이 저 역할을 똑같이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예전에 TV나 신문이 일방적으로 쏘면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잘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이 동작하는 구조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공짜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광고는 직접 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이제 프리미엄 해도 광고를 가끔 보는데, 그런 거를 알고 싶으니까. 프리미엄 하셨어요? 결국에? 네, 프리미엄 있어요. 프리미엄 있고 프리미엄 아닌 것도 되게 있어. 그 프리미엄 유저 아니에요? 뭐요? 프리미엄도 내고 광고도 보고. 그러네요. 아니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열심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어떤 광고가 요즘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들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상품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유튜브 광고에 이게 많이 나오고, 혹은 유튜브에 이런 광고 상품이 출시됐고, 이런 걸 잘 이해하면 나한테 좀 유용한 뭐 책 같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도구가 아닐까? 근데 약간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리콘밸리에 돈을 잘 벌었던 약간 회사 CEO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이제 뭐 SNS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잖아요. 네. 뭐 실리콘밸리 쪽에 뭐 그런 거 발도르프 학교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네네. 그러니까 발도르프는 독일 학자인데 독일에서 어떤 유아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다녀가지고 이제 주워 들은 지식인데,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는 그 발도르프 교육 방식에 대한 어떤 철학을 담은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가면 디지털화 되지 않은 시피님이 말한 이제 아날로그 시대로. 네, 아날로그 시대. 그러니까 그게 좀 저도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개발자인데 막상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것들을 보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피님 말씀처럼 이제부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히 디지털 세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정보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초반에 컴퓨터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꿈을 꿨던 거를 좀 보면은 뭐 시피님이 말한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컴퓨터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뭔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도구로서의 그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아이들이 쓰건 누가 쓰건지 거기서 정보만 단순히 소비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뭐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고, 페이스북이 나의 생각을 나름대로 상상해서 전달해준 정보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책으로 보면은 뭐 유리 감옥, 니콜라스 카 씨가 쓴 유리 감옥이나 그 전작도 있었고, 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무능해지는가? 저 읽진 않았어요 사실. 그것도 있었고, 최근에 저 읽다 말았었는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제너 러니어라는 분이 이분도 뭐 실리콘밸리 구루라고 하는데 정확히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이런 책도 있긴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주장들을 잘 포장한 게 이제 저도 그 대충 스샷을 봤는데 그 다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웃긴 건 이제 또 거기서 넷플릭스에 소비당하고 있는. 아 근데 넷플릭스는 내가 돈을 내고 산 거니까 내가 소비를 하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중간에 거기에 사실 그 트위터에서 보면 추천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또 소비당한 거죠. 그거 있잖아요. 광고 안에다가 녹이는 거 갑자기 포카리를 마시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잖아요. 넷플릭스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걸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하면서 포지셔닝하고 사실은 이제 사실 그거 만들면서 중간에 콜라 먹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벤츠 타고 있는지. 그 트위터에서 짤 하나를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넷플릭스에 찜해 놓잖아요. 근데 그 소비 시간은 너무 길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리프레시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소비할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넷플릭스에 분명히 찜해 놓은 목록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클릭하는 건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한 번에 소비해야 되는 나의 시간 너무 크니까 그 장벽이 너무 크고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30분 동안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30분 동안 넷플릭스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그만큼 내가 돈을 내고 그 구독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 결정권이 크게 작용하는 거고, 유튜브 쪽에서는 얘가 추천해주는 영상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당하는 거죠. 왜 내 의지로 찜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두 개가 있는데 메인을 대부분 많이 보지만 거기 추천인데 내 구독 목록에 가면 내가 정확히 찜한 사람들의 컨텐츠만 보이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구독자가 많으면 거기서 통해서 많이 유입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 구독자 막 1,700명이고 여기 사입사 비치도 3,000명 넘잖아요. 네. 그 통계를 보면 대부분 검색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검색은 그 구독이란 찜한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 추천해서 그냥 계속 새로 거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 하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떤 정보를 소비하게 되느냐보다도 좀 힘든 포인트가 집중력을 해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아무 생각 없이 트위터를 보게 된다든지, 그냥 뭐 잠깐 이동하면서도 휴대폰 열어서 보게 된다든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내가 올리거나 쓰지도 않는데 계속 보게 된다든지, 그런 데서 집중력을 되게 손해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걸 컨트롤할 만큼 의지력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뭐 체력 기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원격 수업하면서 격차가 확 벌어진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애들과 거기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없고 집중할 수 없는 데서 그 차이가 확 벌어진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사실은 거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집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인데 그거에서 뺏겨서 트위터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슬롯 머신이라는 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정보가 나올지도 몰라.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놓치면 안 되는 정보라면 언젠가는 결국 노출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시간에 더 자기 발전적으로 쓸 수 있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좀 뭔가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특히 저는 그건 체력이랑 같이 느끼는 포인트고, 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원격 학습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조금 붙이면, 이제 요즘 저희 아이들이 원격 학습을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2학기 들어서는 학교를 거의 못 갔거든요. 사실 이제 교재만 받아오고, 그 이유가 이제 제2의 그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원격 학습을 아이들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4학년 하나, 1학년 하나, 2명이 있는데 자녀가 4학년도 그렇고 1학년은 더더욱 그렇고, 이게 거기서 제공해준 그 선생님이 올려준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1학년은 일단 그게 어렵고요. 4학년 잘해요. 그거까지는 잘하지만 학습 내용 전반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이의 발달 그 능력 혹은 현재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그거보다 조금 앞서는 내용과 그거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내용, 그런 거 겹쳐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저희가 원격 학습을 시키면서 느꼈던 건 아이 옆에 누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저희 아내가 그게 되게 이제 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너무 이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문제는 그럴 수 없는 집안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들. 뭐 사실 돈 잘 버는 맞벌이 부부야 집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서 또 이렇게 옆에 학습지도 뭐 이런 것들을 시켜준다고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로 아이들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부에 따라서 빈부가 곧 학습 능력을 결정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그 돈소리 고맙습니다. 네.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윤님이 그 결국은 그 안에서 보면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학습 격차가. 근데 그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약간 그래도 비등하게 가요. 물론 거기에서도 빈부 격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뭐 예를 들면 못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조금 더 학습력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 이 포인트 차이가 한 10%? 근데 온라인 학습으로 가면서 이것들이 확 벌어지기 시작해요. 확 올라가고 오히려 못하는 친구들 쪽에서는 오히려 확 떨어져서 거의 막 학습 진행률이나 뭐 그걸 뭐라 그러죠? 학습 성취율 막 그전에는 그래도 60%였다면 지금 막 30%, 막 40%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약간 이게 이제 온라인 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환경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인터넷 자체를 없으면 저희 늙었을 땐 이렇게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처럼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만약 인터넷이 느린 100메가 쓰거나 10메가를 쓰는 학생들은 HD를 송출해도 못 볼 거고 네.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잖아요. 근데 뭐 누구는 기가급의 막 4K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출은 4K로 해도 약간 그런 차이가 혹은 버퍼링 생기고 저희도 가끔 안 들리잖아요. 줌 써도. 그렇죠. 근데 그런 차이가 조금씩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차이가 아마 그런 거에도 좀 있지 않을까? 그 환경적인 것도 당연히 공감하고 근데 요새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원격을 하면은 이게 유튜브 같은 거잖아요. 2번 보는 거예요. 2번 보고 3번 보고 그쵸.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못하는 애들은 어차피 자던 애들은 아예 한 번도 안 보고 그쵸. 그냥 틀어놓고 어디 나가버리고. 그리고 어차피 아까 주의력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딴 걸 다 틀어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항상 그게 좀 심할 때는 트위터 같은 거 켰다가 그걸 안 보려고 끄잖아요.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다시 켜. 뭐지? 내가 놀라서 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람이 옆에 있어준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소모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저기 댓글에 승덕님이 저한테 유튜브 보실 때 당근마켓 광고 보냐고 광고가 너무 오그라든다고 의도하신 한 번도 건지 못 봤는데 물어봤는데 저도 사실 당근마켓 광고 본 적이 없고 이게 같은 페이스북 광고는 타겟팅돼서 맘한테 갔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구글 광고 자체가 머신러닝으로 돌아요. 돈을 많이 내면 최적의 이거 깔만한 사람들 혹은 우리 당근마켓 사용자랑 비슷한 사람한테 노출한대요. 그래서 단가가 실제로 낮아지고 그래서 승덕님이 깔 때까지 아마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 파악 당하셨네요. 그리고 그 광고 자체가 저희 컨텐츠 팀이 예전에 아마 1년쯤 전에 만들어서 그 직접 녹음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직도 효과가 그거 아닌 것 같던데. 맞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았던데. 아니요, 뭐지? 이번에 내고왕 나왔을 때 표현한 거 봤을 땐 그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맞아요. 그 목소리 듣기 좀 그렇다고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 거고 아마 브랜드 마케터도 브랜드 하는 분도 오고 해서 지금 영상도 조금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승덕님 당근마켓 맨날 보신대요. 들어가서 보는 거 말고 앱을 깔려 있어야지 그 광고가 안 나오죠. 깔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켜놔서 당근마켓 추적 방지를 켜놓으셨대요. 그렇죠. 추적 방지 켜놓으시면 안 되죠. 안 된다. 네. 추적 방지 안 켰는데 이 사람이 너무 쓸 것 같은 거야 구글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래서 추적 방지 켜놓으면 이제 이미 설치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그럼 구글의 그 시스템이 잘 동작하는 거네요. 추적 방지를 안 당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약간 수집하면서 안 하는 척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그럼 거기까지? 이번에 네. KT인가도 그런 얘기로 하면서 난리였잖아요. 위치 정보 수집하고서 네. 안 했다고 이제 했는데 그 검찰인가 제출해가지고 수집하고 있는 게. 근데 저거 요즘에 iOS 14가 저 추적 방지를 add ID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기본으로 끄거나 사용자한테 물어보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유예했는데 맞아요. 저는 애플이 그걸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반대고 왜냐면 진짜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기업 광고만 주구장창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TV 광고처럼 돈 많이 쓰네 광고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이제 깔아놨으면 내가 설치한 앱 광고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좀 애매한데 저거를 이제 나쁜데 사용할까봐 개인 정보처럼 네. 이 사람의 그 행동 여기 앱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앱에서의 행동까지 다 추적하는 거라서 그러는데 저는 애플이나 이 광고 에이전시들끼리 서로만 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몰래. 그러니까 특정 업체한테만 주는 광고 데이터가 더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우리 앱한테는 안 주더라도 그 광고 애들한테만 줘서 구글이랑 뭐 몇 개 있는데 앱스플라이어나 그렇게 해서 본 광고 또 안 보게 하는 건 좋지 않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소셜 딜레마에서 광고까지 소셜 딜레마 얘기가 아닌가요? 소셜 딜레마 그런가? 결국은 딜레마인가 이것도? 네. 또 넘어갈까요? 예. 기덥 클라이언트 혹시 쓰세요? 이게 뭐예요? 나 처음 들어봐요. 기덥 클라이언트 모르세요? 네. 기덥에서 그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 벌써 이제 정식 버전 1.0이에요. 이걸 왜 나왔더라고요. 기덥으로 봐요? 근데 이제 PR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로컬에 체크아웃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저렇게 그 좋다. 현재 해당 PR에 대해서 그 체크가 돌잖아요. 액션스 돈 것들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주고 PR 체크아웃 받는 건 좋네. 원래도 할 수는 있는데 좀 긴 머지도 명령어만 로컬에서 할 써야 수 되고. 있고 네. 저런 명령어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슈 목록도 보고 저는 시간이 멈춰 있어요. 언제로? 허브 아시나요? 허브? 허브가 뭐죠? 기시잖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시잖아요. 그러면 깃허브에서 허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허브가 깃허브의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해줘요. 허브 브라우저 치면은 이제 깃허브 연결된 저장소를 띄워준다든지 네. 브라우저에 그런 기능이 포함된 건데 허브는 지금 개발 안 할 거고 GH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게 한 4, 5년 전쯤 쓰던 건데 거기서 멈춰 있어요. 전 저거 보니까 PR 체크아웃 받을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액션도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간단한 개발 회사 거밖에 네. 못 하는데 액션의 장점이 너무 커요. 서클 CI 대비 거의 설정 안 해도 된다는 그쵸. 체크아웃 받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기 체크아웃은 액션 서프시아도 설정 안 합니다. 하죠. 체크아웃만. 프라이빗 키 넣어야죠. 회사 레포지토리로 프라이빗이면 프라이빗 키가 서프시아에서 필요하네. 네. 그 체크아웃 말고 자기 자신의 리포지토리 체크아웃. 네? 자기 자신의 리포지토리 소스 코드 체크아웃 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서클 그건- CI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연결하면. 처음에. 아 최초에. 네.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래도 이상해. 그 패키지는 사실 이게 되게 좀 사실 독점의 향기가 나는 게 그러니까 깃허브 레지스트리를 쓰면은 거기 있는 패키지들은 인증업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처리하는 게 진짜 엄청 짜증 나거든요. CI에서 하려면은 이 패키지 레지스트리를 딴 데다 놓아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토큰을 주거나 아니면 그 프라이빗 레퍼즈 쓸 수 있는 뭔가를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일관적이지 않아요. 언어마다 너무 다르고 같은 데는 그 진짜 잘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깃허브 안에서는 그게 그냥 되니까 너무 좀 사기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저희 44비치에서도 뭐요? 서비쿠라님이 이거 깃허브 액션 쓰는 거 한번 하셨어요, 라이브로. 아 그래요? 저 네네. 못 봤어요. 아직 공개 안 돼 있긴 한데 아 그래 빨리 공개해 주세요. 제가 하는 건 아니라서 각자 편집하고 이제 공개하는 거라서. 아, 그래요? 편집하고 공개하실 거예요? 전 귀찮던데. 아니 그 서비쿠라님이 하시고 공개할 거예요. 아, 제가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깃허브 CLI 레포가 어디서 오픈 소스라면서 근데 오픈 소스예요. 여기 레포가 없잖아요. 안 써놨겠죠? 써놨나? 있는데. 아니 어디? 제가 궁금해서 무슨 언어로 만들었나 제 생각에 아, 100% 기덥닷컴에 CLI에 CLI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 생각에 100% 이거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건 고로 만들어주지. 누비의 한 표 겁니다.
루비 아니에요. 저는 타입스크립트. 고네? 어디 있지? 아 고면 좀 믿을만하네요. 그래요? 고가 이거 만들기 좋아서 그러네. 루비일 리가 없지. 왜냐면 타입스크립트나 루비면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막 그쵸. 이게 되니까. 해피님이 얼마 전에 이제 셋업하실 때 제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AWS CLI 브루로 깔면 된다고 알려들었는데 깔았어요. 파이썬이 같이 깔리더라고요. 파이썬 3.8이 브루로 같이 깔리는 거였고 나는 CLI 깔려는데 갑자기 파이썬 3이 깔려버린 거야 내 컴퓨터에. 나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좋은 거죠. 저는 AWS 좋은데. CLI가 네. 파이썬으로 돼 있어서 설치하기 귀찮다고 네. 하셨던 거 그래서 제가 브루에 있다고 했던 건데 여기 그렇게 같이 깔리더라고요. 의존성이 또 세트로. 이렇게 걸려 있구나. 왜 그러냐면 파이썬 또 잘 못 쓰니까 네. 파이썬 막 PIP3 이거보다 그냥 파이env로 깔고 싶은데 그쵸, 이거 깔면 그쵸. 파이env를 또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에 파이썬 버전이 몇 개가 깔리는 거야? 2부터 3에다가 막 2는 이제 아무도 안 깔아요. 몇 개 깔려 있잖아요.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기본. 네, 매개 기본 2.7을 기본 매세요. 2예요. 아직 2예요. 카탈리나도 2예요? 또 2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아직 제가 2예요. 엊그제 그 새로 받은 컴퓨터 2였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2라서 PIP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PIP 깔려 있었으면 그냥 했죠. 네, 이제 소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휴이팝님이 팔로우. 저는 팔로잉이고 쨍쨍. 그래요? 벌써 자본주의에 적응해서 물들었어. 빠바밤은 별로 안 들리고 돈 소리 들리면 이제 반응하고. 저런 분이었다. 근데 저 팔로잉은 뭐예요? 그 트위터에 구독 같은 유튜브에 구독 같은 거? 투네이션을 팔로잉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트위치. 트위치를. 트위치가 이런 API가 좀 잘 돼서 여러 가지 액션에 대해서 저런 게 오고 네. 심지어는 사실 이 닉 같은 것도 유튜브 아프리카 TV 따라온 건데 우리한테 뭐 후원 많이 하고 한 사람인가 뭐 이런 거는 더 줄 거예요. 승덕님 고맙습니다. 네, 승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트위치가 확실히 좀 반응이 빨라서 그런지 채팅이 그렇죠. 좋네요. 그래도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네. 저희 4,000시간을 채우기 위한 피나는 노력. 혈투를 하고 있고 지금 몇 시간이에요? 그리고 꽤 됐을 것 같은데. 3,600 정도 될 것 같아요. 3,600, 3,700? 엊그제 그 애플 라이브에서 3일 됐다 그랬는데 시간으로 해보니까 70 몇 시간밖에 안. 70 몇 시간이에요? 3일 해봤자 72시간이죠. 그쵸. 3일이 얼마 안 돼요. 차는. 100시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보니까 28일 동안 거의 2배 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배 늘었고 너무 열심히 조회수가요?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시청 시간도 2배 늘었어요. 조회수는 영상 최근에 3개인가 만드셔서 구독자도 300명인가 늘었고 좀 많이 올리긴 했어요. 서비크라님이 라이브도 많이 그렇죠. 하시고 네. 그 쿠버네티스 영상 5개가 올렸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따로 라이브 많이 했었고 대도서관 말하는 게 맞다니까요. 열심히 해야지 될지 안 될지 알지. 영상도 알리면 안 올리면서 그쵸.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리면서 영상도 이게 안 올리면서 안 된다 막 이러면 안 되지. 저 데이터도 올렸어요. 그것도 잘 됐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밀렸잖아요. 주식 방송에 밀렸잖아요. 데이터도. 그게 뭐예요? 그래요? 주식 관점에서 같이 분석해줬어야지. 유튜브에 데이터 독치면 그 주식 방송하는 분들이 진짜요? 분석해 놓은 거 있어요. 와, 그쪽이 그게 진짜 조회수도 빠르구나 높아요. 이제. 빨라요. 거기는 우리도 모르는 거에 거기에 뭐 그 뭐지? 놀랍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클라우드 보안 업체 그거 분석 방송도 있어요. 와.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요, 저도. 유명하대요. 시만텍 이런 거보다 잘 지금 나가나 봐요. 어제 스노우가 상장했잖아요. 스노우플레이크. 몰라 그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워런 버핏 투자했다고 한번 난리 났던 데이터 거잖아요. 분석하는 회사 그건가? 그 스노우플레이크. 음. 근데 거기가 첫날 2배 올랐어요. 와. 120%인가? 거기 기준은 모르겠긴 한데 공모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것도 거.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던데.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이터 인지니어링 있고 하면 네. 큰 회사에서 굳이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비싸거든요. 음. 근데 약간 여기는 워런 버핏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면서 좀 유명세를. 그것 때문에 이미 떠버린. 물론 원래 IT는 핫하기도 하지만 너무 초반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승덕님이 94화 유튜브에만 올라오고 딴 데 안 올렸대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쇼노트 작성하고 같이 올리려고 지금 오늘 밤에 집에 아니 가서 올리고 나서 쇼노트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98화 녹화하고 있는데 94화도 아직 안 올라온. 이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을 위한 그 프리미엄인가요? 그쵸, 프리미엄이죠. 네. 너굴님은 전화 받으러 가신 것 같고. 네. 우리 뭐였죠 그 다음에? 적어주신 거예요? 사파리 14에서 플래시 중단? 중단되나요? 뭐예요? 너울림 적으신 거. 그래요? 근데 요즘 크롬에도 계속 뭐 경고 뜨던데 플래시 관련해서?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플래시 뭐 이미 거의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이미 죽었는데 데스크탑에선 여전히 많이 쓰였고 실제로 유튜브 말고 동영상 플랫폼들도 보면 모바일에서 보게 하려고 모바일에선 그 HLS라 그러나 그런 그 일반 브라우저에서 영상 볼 수 있는 그 규격으로 제공하는데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플래시로 제공하는 경우 많거든요. 유튜브도 초기에 그랬어요. 네네네. 모바일이랑 데스크탑 약간 차별해서. 근데 이제 그거 아예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크롬에서도 기본으로 안 뜨는 것 같았고 최근에는 요즘에 네, 그래요. 그 뒤에 가서 뭐 설정 맞아요. 켜야지만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썼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이미 거의 망한 듯한 느낌이긴 했어요. 그런 것 같아.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거고 이미 망해서 이미 플래시 얘기는 뭐 워낙 오래된 얘기라서 그쵸. 이미 망한 거 뭐 중단해봤자. 네. 뭐 또 얘기할 거 없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딱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은근 더 오래 한 것 같아. 이게 방이 작을수록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방이 뭐요? 작을수록 더 답답해. 오래 하면. 공간이 크면 더 덜 답답하고. 그럼 다음에 이사 가면 스튜디오는 더 큰 방으로 해주시나요? 더 작은 방으로 하지 않을까요? 해봤자 이 정도 안 되지 않을까요? 네네. 모르겠어요. 회의실 부족하니까 항상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Standard output. FM.